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주식 거래 앱 켜놓고 계신 여러분, 아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실 겁니다. 네, 환희와 공포가 공존하는 시장이니까요.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짜릿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언제 꼬꾸라질지 모른다는 그 공포가 있잖아요. 지금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무려 5,84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151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숫자가 주는 압도감이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근데 오늘 저희 책상 위에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가 하나 올라왔거든요. 네, 기관 트레이더들한테만 도는 그 극비 전략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 2026년 2월 23일자로 작성된 리서치센터 수석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이 5,800선이 천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라는 뉘앙스에 가깝죠? 네, 무려 코스피 8,000 시대를 겨냥한 이른바 거대한 전환, 그러니까 그레이트 릴레이팅의 초입에 불과하다는 엄청난 주장을 던지고 있단 말이죠. 8,000포인트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숫자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과연 이 8,000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거품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던 시장 룰이 완전히 박살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건지, 오늘 이 시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코스피 5,800이라는 숫자만 딱 보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거 너무 올랐다. 이제 폭탄 돌리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앱 켤 때마다 손이 좀 떨리거든요. 네,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단순히 지수가 얼마 올랐다 내렸다가 아닙니다. 현상 나열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장의 기저에서 어떤 구조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길래 이런 거대한 격상이 벌어지는지 그 진짜 동력의 실체를 짚어보는 게 오늘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진짜 동력 이야기부터 해보죠. 솔직히 저는 이 코스피 8,000 목표치 보고 약간 코웃음을 쳤거든요. 아, 못 믿으셨군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박스에 갇혀 있었잖아요. 조금 오르면 외국인들 팔고 나가고 영원히 3,000에서 4,000 사이만 맴돌 것 같았단 말이죠. 근데 도대체 뭘 믿고 8,000을 부르는 겁니까? 그 의심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과거의 잣대로 보면 진짜 미친 소리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자료가 제시하는 기업들의 이익 체력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익 체력이요? 네, 올해 코스피 전체 상장사들의 순이익 추정치가 무려 457조 원입니다. 457조 원이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457조 원 중에서 무려 55% 이상이 오직 단 하나의 섹터에서 나옵니다. 설마 반도체인가요? 맞습니다. 반도체에서 그 절반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와, 절반 이상이 반도체 하나에서 나온다고요? 네, 과거에 코스피가 3천, 4천 하던 시절에는 철강이나 화학, 조선, 건설 같은 전통적인 중우장대 산업들이 이익을 다 쪼개서 담당했었잖아요. 그렇죠. 골고루 나눠 가졌죠. 근데 지금은 시장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똑같은 대한민국 주식회사라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 것 같지만 본닛을 열어보니까 옛날 내연기관 엔진을 다 뜯어내고 그 자리에 최신형 우주선 추진 로켓을 박아넣은 거나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아주 정확하고 완벽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 우주선 로켓같이 폭발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장에서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거죠.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반도체 전쟁에서 같이 뛰고 있는 미국의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같은 해외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길래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수익 비율, 그 PER이 고작 5배에서 8배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잠깐만요. PER이라는 단어 나오면 우리 여러분들 머리 아파하실 텐데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5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어떤 회사가 1년에 1억 원을 버는데 그 회사를 통째로 살 수 있는 가격표가 5억 원밖에 안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5년만 장사하면 원금 다 뽑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표죠. 반면에 글로벌 경쟁사들은 똑같이 1억을 벌어도 가격표가 30억, 40억씩 붙어 있습니다. 시장이 미래 성장성을 아주 높게 쳐주는 거죠.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이 분석의 핵심 논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이익의 질이나 양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인데 가격표는 여전히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디스카운트 딱지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억울할 정도네요.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간극,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갭이 정상화되는 과정만 거쳐도 지수 상단은 7,900에서 8,000까지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수학적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8천이 나오는 거군요. 네, 실제로 이 자료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무려 27만 원에서 29만 원 수준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9만 원이요. 정말 새로운 시대의 숫자를 제 눈으로 확인하는 기분입니다. 저평가 매력이 터지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네, 명확하죠. 근데 제가 밤새 이 거시 경제 지표들을 보다가 약간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숫자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환율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밸류에이션 싼 건 알겠는데 환율 창을 보니까 달러당 환율이 1,449.66원. 사실상 1,450원에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 환율 1,450원이면 이거 뉴스 속보 뜨고 외환위기 온다, 경제 무너진다 난리가 나야 정상인데 시장이 너무 평온합니다. 그렇죠. 과거 트라우마 때문이죠. 네, 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환율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많은 분들이 과거 IMF나 금융위기 때 기억 때문에 환율 1,400원 선을 쳐다보며 공포를 느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패러다임을요? 네, 지금의 1,450원은 과거와 같은 위기의 시그널이 아닙니다. 이 분석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현재 상황을 뉴 노멀, 즉 완전히 새로운 기준점이 세워진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기준 자체가 통째로 위로 이동해버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풀려난 한국의 원화 통화량 증가 속도, 그리고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화 자체의 구조적인 강세 흐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 구조적인 변화라는 거네요. 근데 우리가 아련하게 기억하는 1,100원이나 1,200원대 환율은 당분간, 아니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체력적 기준점은 1,300원 중후반대에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주 입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양면이요? 네, 먼저 수출 비중이 압도적인 한국의 대기업들, 그중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반도체 자동차 기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미국에 물건 팔고 달러를 받아옵니다. 그렇죠. 달러로 벌어오죠. 예전에는 1달러 벌어오면 장부에 1,100원이 찍혔는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똑같은 물건 팔아도 1,450원이 찍히는 겁니다. 와, 아무런 추가 노력 없이도 이익이 늘어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환차익이 발생해서 기업의 순이익을 말 그대로 뻥튀기 시켜주는 폭발적인 날개가 되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진짜 환호성을 지를 일이네요. 근데 동전의 뒷면은 뭡니까? 뒷면은 바로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아, 외국인들. 네, 외국인들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한국 주식을 사잖아요. 근데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나중에 주식 팔고 다시 달러로 바꿔나갈 때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으면, 즉 환율이 계속 오르면 환율 차이에서 뼈아픈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겠네요. 엄청난 리스크죠. 수출 기업의 펀더멘탈은 환율 덕에 날아오르려 하고 외국인 수급은 환율 리스크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이 두 가지 팽팽한 힘이 지금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수출 기업엔 로켓 부스터인데 외국인 수급엔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매달려 있는 형국이네요. 자, 지금까지는 거대한 전환을 이끄는 반도체 엔진하고 환율의 뉴 노멀 살펴봤습니다. 네, 기회의 요인이었죠. 네, 근데 주식 시장이라는 곳이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장이 아무리 뜨거워도 곳곳에 숨겨진 지뢰밭은 늘 존재하니까요. 맞습니다. 리스크 점검이 필수죠. 이 자료에서도 이 매크로 변동성 리스크 요인들을 아주 비중 있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지뢰가 바로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발동해서 15%에 달하는 보편 관세 매기겠다는 이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이 상호 관세 위법 판결 내리면서 대통령 권력에 제동 걸었다는 아주 복잡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네, 관세 이슈가 시장을 꽤 흔들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정치 이야기 나온다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는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은 여러분이 우파인지 좌파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철저히 숫자의 논리만 따질 뿐이죠. 맞습니다. 오직 시장에 미치는 영향만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수사는 다 걷어내고 순수하게 계산기만 두드려 봅시다. 이 15%라는 엄청난 관세 폭탄 떨어지면 우리 기업들 수익성에 어떤 타격이 오는 겁니까? 관세라는 무기가 등장하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는 상상 초월의 불확실성이 생기게 됩니다.
당장 제품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15% 추가 비용이 생기니까 마진이 박살날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그렇죠. 비용이 확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스마트한 트레이더들이 주목하는 진짜 관전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격 전가력입니다. 가격 전가력. 그러니까 세금 맞은 만큼 물건값을 올려서 남한테 떠넘길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관세 폭풍 몰아칠 때 일반적인 기업들은 비용 떠안고 무너지지만 대체 불가능한 압도적 기술력 가진 기업들, 즉 시장에서 이른바 슈퍼 을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은 다릅니다. 슈퍼 의료. 네, 관세 15% 올랐어. 그럼 우리 부품 납품가도 15% 올릴게. 안 살 거면 말아. 우리 부품 아니면 너희 제품 못 만드니까. 이렇게 배짱을 튕길 수 있는 기업들 말입니다. 와, 멋지네요. 이 분석은 관세 리스크가 오히려 이런 슈퍼 을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과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거대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진짜 옥석을 가리는 기회가 된다는 거군요. 네, 위기 속에서도 웃으며 가격표 고쳤을 수 있는 진짜 베개를 찾아야죠. 공급망 리스크는 그렇다 치고 기업의 힘으로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변수도 하나 있습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미국과 이란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어요. 네, 아주 골치 아픈 변수죠. 사실 중동에서 총술이 나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우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랑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중동 사막의 모래바람하고 우리 계좌의 반도체 주식은 아무 상관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큰 그림이요? 네, 중동에서 진짜 물리적 충돌 발생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국제 유가입니다. 아, 기름값이 뛰겠네요. 유가가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진짜 뼈를 깎는 고통으로 간신히 잠재워 가던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다시 미친 듯이 튀어오르게 됩니다. 아, 톱니바퀴가 그렇게 맞물리는군요. 물가가 다시 오르면 결국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 발목을 잡게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착착 내려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을 확 끌어올려놨거든요. 근데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연준은 금리 인하 스케줄을 당장 멈추거나 최악의 경우 다시 올려야 하는 악몽 같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밸류에이션을 거쳐서 미국 연준 금리 경로를 완전히 꼬아버리고 결국 글로벌 주식시장 랠리에 찬물을 끼얹는 무서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사막 총소리가 내 주식 계좌 이자율 환경을 뒤집어 엎는다니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근데 금리 이야기 나왔으니 말인데 금리 인하 기대가 먹고 자란 가장 거대한 괴물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AI입니다. 네, 지금 시장의 핵심 테마죠. 저는 이 자료에서 세 번째 지뢰, 즉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파트가 제일 뼈 때리는 내용이었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죠. 전 세계가 AI가 세상 바꾼다며 천문학적인 돈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그 붐 일으킨 오픈AI마저 최근에 투자 축소 발표했단 말이죠. 다들 쉬쉬하고 있었지만 이거 결국 거품 붕괴 시그널 아닙니까? 시장이 마침내 냉혹한 현실 점검 단계, 즉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현실 점검이요. 지금까지 랠리는 앞으로 AI 시대 무조건 오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데이터 센터 짓고 GPU 싹 다 사들여라 하는 맹목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끌었거든요. 네, 막 묻지마 투자였죠. 근데 오픈 AI 최근 행보는 시장 투자자들에게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너희들 수십조 쏟아부어서 인프라 깔았는데 그걸로 지금 얼마 벌고 있어? 하고 묻는 거죠. 완전 팩트 폭행이네요. 인프라 까는데 돈은 다 썼는데 정작 그 위에서 돌아가는 AI 서비스로 돈 내고 결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돈만 잡아먹고 실제 흑자 현금으로는 못 만들어내는 무늬만 AI 기업들의 거품이 무섭게 꺼질 수 있음을 아주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겠네요. 게다가 국내 시장 외고의 수급 리스크도 짚어봐야 합니다. 최근 밸류어 프로그래밍이 상법 개정이니 주주환원 정책 강화니 하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되게 많았잖아요. 네, 한국 증시 레벨업 된다고 난리였죠. 근데 이런 정책적 호재들이 사실상 현재 주가에 이미 상당히 선반영되어 있다는 게 맹점입니다. 막상 국회에서 법안 통과되거나 정책 확정되는 그 순간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기대할 재료 다 소멸했네 이러면서 차익 실현하고 미련 없이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른바 뉴스에 팔아라, 새로운 리스크죠. 제가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 데이터 보다가 도저히 이해 안 갔던 부분이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어떤 부분이죠?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고 현물 시장에서 주식을 막 사들이고 있는데 유독 선물 시장에서만 외국인들이 무려 17,893계약이나 순매도를 때렸더라고요. 그 데이터 보셨군요.
지수 오를 거라고 베팅하면서 파생 상품으로는 하락에 베팅한다. 이게 뭔가 싶었는데 결국 이런 지레바 때문이었군요.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비유하자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화재보험이요? 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즉 한국 주식시장의 장기적 가치가 오를 거라고 굳게 믿고 집을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현물을 사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한 관세나 유가, AI 수익성, 세론 리스크 같은 불씨들이 곳곳에 널려 있으니까 만에 하나 집에 불 났을 때 대비해서 하락하면 돌버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잔뜩 걸어두는 겁니다. 안전장치를 걸어둔 거네요. 겉으로는 환호성 지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스마트머니들이 철저하게 하방 리스크 방어하는 해제 방패를 겹겹이 두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정말 시장 이면은 살벌하네요. 자, 이쯤 되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마음이 아주 다급해지셨을 겁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으실 거예요. 알겠어. 8천 가는 거대한 전환도 알겠고 곳곳에 지뢰 널린 것도 알겠어. 그럼 도대체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돈 벌 수 있다는 거야? 하고 물으실 텐데 지금부터가 진짜 액션 플랜, 행동 지침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뭘 담아야 합니까? 이 복잡한 고차원 방정식의 첫 번째 해답은 이른바 골디락스 환경의 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그 곰 3마리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먹기 좋은 수프 상태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AI 기술이 단순한 장난감 넘어서 기업들 생산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고 비용 절감시켜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억제됩니다. 물가가 잡힌다는 거네요. 네, 물가 안정되면 실질 금리가 떨어지거나 낮은 수준 유지하게 되죠. 이런 완벽한 골디락스 환경 조성되면 그동안 고금리에 짓눌려 숨도 못 쉬던 고성장 섹터들, 예컨대 알짜 바이오나 로봇 산업들이 현재의 높은 주가 수준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과 날개를 얻게 됩니다. 꿈을 먹고 자라는 기업들이 현실 이익을 증명할 시간을 버는 거군요. 네, 금리가 안정되면서 미래 당겨 쓰는 성장주들이 다시 폭발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당장 손에 잡히는 약간 흙먼지 묻어나는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화려한 AI 서비스 이면에 숨겨진 전력 인프라 쇼티지 사태 말입니다. 이 보고서가 가장 강력하게 확신 가지고 짚고 있는 섹터가 바로 그겁니다. 챗GPT 같은 AI 구동하기 위한 거대 데이터 센터는 상상 초월하는 전기 집어삼키는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전기 모자란다는 기사는 많이 봤는데 그냥 발전소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기 생산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병목 현상은 그 어마어마한 고압의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안전하게 끌어오고 분배하는 일입니다. 아, 배전망 문제군요. 이를 위해선 765kV급의 초고압 변압기가 필수적인데 이 변압기는 3D 프린터로 뚝딱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수작업에 가까운 초정밀 공정 필요해서 공장 늘려도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자료에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트릭 같은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는 거군요. 화려한 금광 캐기 열풍뒤에서 곡괭이랑 청바지 파는 진정한 승자들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가시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코스닥 시정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3월에 거대한 돈의 물길이 열린다고요. 네, 3월에 신규 액티브 ETF들이 대규모로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거든요. 기관과 개인들 뭉칫돈에 기계적으로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 엄청난 돈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핵심이겠네요. 자료에서는 이 자금들이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코스닥 진짜 우량주들로 강하게 빨려 들어갈 거라고 전망합니다. 대표적으로 압도적 기술 증명해낸 알테오젠 같은 우량 바이오 기업이나 AI 반도체 열 관리를 획기적으로 해결해줄 차세대 유리기판 관리인주들이 이 펌프질의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물길이 바뀌는 초입에 미리 그물을 쳐두어라 이거군요. 자, 이제 오늘 심층 분석 대미를 장식할 최종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제가 이 수석 애널리스트 코멘트 읽다가 솔직히 빵 터졌습니다. 전략 이름이 엉덩이가 무거운 주도주 압축 전략이더라고요. 네, 표현이 되게 재밌죠.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엉덩이가 무겁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의미하는지 저희가 매일 마주하는 심리적 공포랑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이 오늘 삼성전자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다음날 미국에서 악재 터져서 주가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5% 폭락합니다.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이 순간 공포에 질려 엉덩이 가볍게 들고 손절매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주가 7% 급등하면
땅치고 후회하죠. 흔한 레포토리죠. 이 자료가 말하는 엉덩이가 무거운 전략은 그런 얄팍한 시장 노이즈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확실한 데이터만 믿고 묵직하게 버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냥 무식하게 버티라는 건 아닐 테고 뼈대가 있어야 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포트폴리오 중심, 즉 코어에는 반드시 흔들림 없는 반도체를 꽉 쥐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목표가 27만 원에서 29만 원의 펀더멘탈을 믿는 거죠. 중심을 딱 잡고 외국인들 선물 장난질이나 단기 이슈로 지수 마이너스 5% 내외로 출렁거리며 공포 줄 때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매수 구간으로 활용하는 역발상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반도체 더 주워 담아서 엉덩이 무겁게 해라. 그럼 계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밸런스 맞춰야 생존율 높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기관들의 필살기인 바벨 전략을 꺼내들어야 합니다. 역도산수가 드는 바벨 상상해 보십시오. 무거운 추는 양쪽 끝에만 달려있고 가운데 통 비어있잖아요. 네, 양극단에만 무게가 있죠. 도 이렇게 세팅하라는 뜻입니다. 어중간한 종목 다 쳐내고 한쪽 끝에는 글로벌 경제 살아날 때 폭발적으로 돈 버는 조선이나 해운 같은 경기순환주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끝에는 아까 말한 관세 전쟁이나 중동 리스크로 시장 박살나도 꼬박꼬박 이자 받고 돈 버는 보험증권 같은 극단적 방어주 달아놓는 겁니다. 양극단으로 해지를 하는군요. 이렇게 양극단 자산 동시 보유하면 앞서 말한 수많은 지렛밭 터지고 폭풍 몰아쳐도 여러분 계절하는 배는 쉽게 전복되지 않습니다. 단 현물 오르는 거 단기 과열일 수 있으니 파생 레버리지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격과 방어, 양극단만 남기고 애매한 건 다 버려라. 정말 직관적이네요.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코스피 5,800 넘어 8,000시대 겨냥하는 거대한 전환부터 중동 지정학적 지뢰, 환율 1,450원 유노멀, 인프라 쇼티지, 바벨 전략까지 샅샅이 해부해봤습니다. 다루고 보니 정말 엄청난 내용들이네요. 오늘 이 어마어마한 정보들 핵심을 한 줄로 관통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단순히 주가가 싸니까 한번 사볼까 하던 과거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네, 그레이트 리레이팅이죠. 압도적이고 확실한 성장 엔진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비싸 보이더라도 기꺼이 프리미엄 지불하고 올라타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좌에 담긴 잡다한 종목 쳐내고 정말 이익의 질이 훌륭한 주도주 위주로 재편할 용기, 지금 필요한 건 결단력입니다. 이 모든 분석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금광 캐기 위한 반도체, 그리고 전력 대주는 인프라 기업들 수익성에 열광했습니다. 누구나 아는 1차원적 수익 모델이죠. 곡괭이랑 청바지 파는 기업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물러나서 5년 뒤 미래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깔리는 이 천문학적 AI 인프라 위에서 실제로 가장 거대한 부가가치 창출해내고 인류 일상 지배할 AI 시대의 진정한 서비스 승자가 단 한 종목이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 전곡을 찌르네요. 모두가 곡괭이 팔아 돈 버는 기업에 혈안되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곡괭이로 캐낼 진짜 황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남들 따라 곡괭이만 모으고 계신가요? 와, 이거 당장 앱 끄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화두네요. 인프라 까는 시기 지나면 결국 그 위에서 노는 놈이 묻은 돈 다 쓸어 담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쏟아낸 정보들이 당장 내일 아침 시장 보는 시야 완전히 바꿔놓았길 바랍니다. 네, 변동성 속에서도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정보 폭포수처럼 쏟아지겠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희가 항상 이 자리에서 가장 예리한 정보만 걸러내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직후 포트폴리오 점검하시면서 내 계좌는 거대한 전환에 올라탈 준비 되었는지 뼈아픈 질문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판도를 뒤흔들 또 다른 자료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